한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2.1%고 신용 등급이 AA2에 이제 머물 것이다, 유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신용 등급 AA2 정도면 굉장히 높은 등급 아닌가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참 저희가 뭐 말씀드렸을 때 저희가 뭐 매수 롱포를 보고 뭐 네. 선물 지수로 뭐 281 지수, 284 지수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96 지수까지 추가적인 그림을 본다고 말씀드렸을 때 한번 그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그리고 뭐 마이너스 금리부터 해서. 근데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의 건전성은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을 노리고 있는 구조라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을 뭐 한두 달 동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물리적인 아니 대외적인 뭐 국제적인 압박이나 그다음에 글로벌 경기에 대한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입장에서도 이머징 국가 자체로도 다시 되돌리고 뭐 특히 뭐 중국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보더라도. 그래서 뭐 그런 구조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저가와 고가를 형성한 입장에서 중간 반등이 있었다면 뭐 전반적으로 건전 상황도 그렇고요. 그러면 큰 무리가 없을 거다고 뭐 예상을 할 거고 사실 좀 뒤늦게 나온 거죠. 그렇죠. 뒤늦게 나왔다고 보는 거죠. 뭐 이제 다 올려놓으니까 뭐 남들 다 괜찮네 이럴 때 너희들 괜찮아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렇죠, 주는 그렇죠. 꼴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정도의 흐름들이라면 뭐 추가적으로 큰 구간들을 지지하고 그것도 뭐 저가를 한 3번 정도 지지하고 반등을 기술적인 반등을 뚫어서 올려준 거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뭐 내년 초 뭐 글로벌 악재가 생기더라도 중반기까지는 시장이 견딜 수 있는 그 의지를 갖고 신용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반등 또한 했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뭐 그래도 또 많이들 하시는 주식 쪽에서 볼 때는 뭐 나쁘지 않는 결과다. 그리고 당연한 거지 않나. 그래서 뭐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9월 이후에 국내 주식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그 괜찮은 흐름이 내년 중반까지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위원님께서 이 뉴스와 더불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까요? 미중 무역 협상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어제는 또 좋았다가 오늘은 또 난항이었다가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데 미중 무역 협상 1단계 서명은 일단 크리스마스 전에는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네. 그렇다면 확실히 국내 시장에는 호재는 맞겠죠, 위원님?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재 상황 악재와 호재가 좀 상존해 있긴 하지만 지금 이 뉴스 자체는 말 그대로 호재죠. 네,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호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 타결이 제대로 안 되고 연기가 되더라도 그 전에 대한 이슈에 대한 기대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장을 눌리더라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라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에서는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주식 쪽에서는 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를 좀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 1단계 서명 전까지는 아무래도 눌리더라도 계속적으로 지지되는 시장에 뭐 받침 역할을 할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위원님께서 이제 매주 나오셔서 이제 선물 시장도 봐주시고 뉴스도 봐주시고 하는데 미중 무역 협상하면 아까 제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위원님께 살짝 들었을 때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흐름이 나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주식 그 선물하시는 분들은 항생이나 뭐 이렇게 중국 쪽 선물하시는 분들은 그럼 지금 흐름이 안 좋은 건가요, 위원님? 오늘 기술적인 반등은 굉장히 크게 줬었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도 그렇고요. 근데 물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죠. 혹시 지금 차트 같이 볼 수 있을까요? 한번 네. 열어보겠습니다. 홍콩 항생 지수죠. 네, 홍콩 항생 지수. 네네네. 물론 이제 저녁에 좀 되돌림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빠른 반등이 있었는데 오늘 뭐 27,000 지수 오버슈팅이고 그다음에 한 이 정도 목표가로 보고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저도 이제 어제 매수를 잡고 오버를 했는데 중간에서 빨리 돌리는 바람에 이따 저녁에 가서 네. 좀 봐야 되는데 네. 보면 일봉상이 이렇습니다. 우선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눌림들이 거셌었죠. 거센 상태였고요. 그다음에 되돌림 아무래도 컸었죠. 그다음에 작년에 되돌림에 그다음에 상단부 제약에 추가 그다음에 지금 혼조세를 띠고 있죠. 그다음에 하단부 지지력들을 받쳐내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나스닥이나 다우 S&P 뭐 이렇게 봤을 때보다는 굉장히 약한 구조죠. 실제 이슈는 미국하고 중국의 이슈인데 중국, 미국, 홍콩 아니 미국 지수에 비해서 홍콩 달러나 그다음에 항생 기준으로
차트만 봤을 때도 하단부 지지력까지 와서 기술 반등을 주고 있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혼조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에 붙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안 좋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구조는 뭐 이렇습니다. 솔직히 되돌릴 때는 저희가 많이 되돌렸다 볼 수 있는데 그 구조에서 이제 뭐 추가 반등이 있었으니까 얘네들 고점에서 눌림폭을 봐야 되죠.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올해 안 좋았다고 보는 거고요. 저희는 눌림폭에서 진도 반등에 그다음에 지금 이 정도 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 되돌릴 때도 뭐 어제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매도로 떨어지는,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1, 2, 3, 4, 5 그래서 저번 주에 내내 매도로 떨어졌었죠. 네, 계단 그렇다면 떨어지듯이.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저희는 이렇게 큰 눌림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자체가 좋았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같은 이슈를 갖고 있는 미국하고 일본 입장을 미국과 중국 입장을 비교해 봤을 때는 중국은 훨씬 더 되돌림이 심했던 별로 안 좋은 장들이었다. 그래서 전고점을 누른 상태에서 거기를 안착을 못하기 때문에 이 혼조세에 있을 때는 뭐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장들이죠. 그래서 중심 혼조세에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 뭐 항생뿐만 아니라 모든 지수들이 별로 좋지 않는 장들이었다. 막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